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경기도 남부에 살고 있고 결혼한 지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30살에 만나 2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죠. 그동안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믿었습니다. 올해는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 아내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를 예약하고 아내와 웨딩 기념 촬영하는 것과 10년 동안 찍어온 사진과 영상들을 모아 감동적인 편집 영상 제작 그리고 촬영 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이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죠. 아내도 처음에는 사진 촬영을 귀찮아했지만 막상 드레스를 입고 촬영이 시작되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보다 더 예쁘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웃으며 당신도 정장 입으니까 멋진데? 라고 대답했죠. 훈훈하게 촬영이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저는 아내에게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 딸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 모든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훔쳤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완벽했던 그날 그 문자가 도착했다. 저녁을 다 먹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낸 기념으로 와인을 한 병 더 열었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사랑해. 내일도 변함없이 보고 싶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지? 이게 대체 무슨 문자죠? 첫 번째 가능성 잘못 온 문자? 두 번째 가능성 아내가 여보라고 저장한 사람은 나 아닌 다른 남자? 하지만 어느 쪽이든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온 문자라면 우리 여보 같은 표현이 나올 리 없었고 제 번호는 여보라고 저장돼 있었으니 다른 여보가 존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내가 오기 전에 저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우리 남편. 그리고 보낸 시간은 오늘 저녁 8시 43분.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때 아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옆에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뭐해? 아내는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미소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제 옆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남편이라고 저장된 번호, 그리고 여보, 사랑해라는 문자. 그 문자가 도착한 시간은 우리가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는 우리 남편은 나 한 명뿐이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아내, 그러나 나는 흔들렸다. 당신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내는 와인을 마시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냐, 그냥 피곤해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걸까? 그럼 나 먼저 씻을게. 아내는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내의 휴대폰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여전히 여보, 오늘도 사랑해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아내의 휴대폰은 잠겨 있었지만 저는 몰래 기억해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 해제 성공. 증거를 찾기 시작하다. 우선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어보았다. 발신자 우리 남편. 대화 내용 최근 일주일치만 남아있음. 이전 메시지는 모두 삭제됨. 최근 문자 내용. 여보, 오늘도 너무 예뻤어. 빨리 보고 싶어. 우리 언제 또 볼까? 난 매일 보고 싶은데. 이 정도면 확실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를 남편이라 부르고 있었고 그 남자도 아내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카카오톡에는 더 많은 흔적이 있을까? 카톡을 열어보려 했지만 별도의 잠금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정도면 아내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연히 발견한 단서, 그리고 결정적인 의심. 아내의 갤러리 앱을 열었다. 최근 삭제된 사진 폴더를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한 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다. 아내가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셀카. 아내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남자는 아내의 허리를 감싼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사진 속 배경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호텔 방이었다. 젠장.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순간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고 아내가 수건을 두른 채 나왔다. 당신 뭐해? 나는 휴대폰을 서랍 위에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뒤엉켜 있었다. 이제 확실했다. 아내는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추궁 시작.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평소처럼 웃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먼저 물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와인을 한 잔 따르고 낮에 출력해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텔에서 찍힌 아내와 낯선 남자의 사진. 이거 뭐야?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왜 당신한테 있어? 그걸 내가 대답해야 해? 나는 차분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우라통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오래된 사진이야. 그냥 아는 사람이랑 찍은 건데. 오래된 사진? 그럼 왜 최근 삭제 폴더에 있었지?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온 문자. 그건 뭐야? 아내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친한 동생이야. 장난으로 그런 거지, 오해하지 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해? 지금 나보고 이걸 오해하라고? 아내는 대답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미 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완벽한 복수를 위한 마지막 한 방. 진실은 언제나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아내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태연한 척했다. 다시 떠올리니 너무 화가 나네요. 흥분해서 존대어 생략하고 편하게 다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야, 그냥 아는 동생이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제 증거를 완벽히 확보한 뒤 아내를 파멸시킬 차례였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나는 다시 그녀의 휴대폰을 뒤졌다. 이번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 기록, 이메일, 심지어 사진까지 모조리 확인했다. 카카오톡 마이너스 비밀번호 잠금으로 접근 불가. 문자 마이너스 최근 일주일치만 남아있고 이전 기록 삭제. 전화 기록 마이너스 특정 번호와 통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음. 사진 마이너스 호텔에서 찍힌 사진은 하나뿐이지만 위치 정보가 남아있음. 이제 퍼즐이 완성되었다. 나는 우선 아내의 통화 기록을 캡처했고 그 남자의 번호를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정체를 알게 되었다. 이름이 이승철? 나는 익숙한 이름을 보고 순간 멍해졌다. 설마? 나는 회사 홈페이지를 열어 직원 명단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승철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았다. 그 남자는 내가 가장 신뢰하던 직장 동료였다. 갤러리 사진에선 껴안고 있는 셀카라 얼굴이 온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맞았다. 맙소사. 최악의 배신, 그리고 분노. 나는 믿을 수 없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 7년을 함께 일한 동료. 그 두 사람이 내 뒤에서 나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 날 나는 회사를 조퇴하고 이승철이 자주 다닌다는 헬스장으로 향했다. 그를 직접 마주하고 진실을 들어야 했다. 오후 7시 헬스장 입구. 그곳에서 나는 웃으면서 폰을 보고 있는 이승철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이승철. 나는 그를 불렀다. 그는 깜짝 놀라더니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말없이 핸드폰을 들어 증거를 보여주었다. 아내와 나눈 문자, 호텔에서 찍힌 사진, 그리고 수십 번의 통화 기록. 그제야 이승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형님, 이거 오해입니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오해? 그럼 이 사진은 뭐고 이 문자는 뭐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희 둘 언제부터였어? 아니, 이걸 어떻게... 나는 피식 웃었다. 내가 지금 너희 둘을 그냥 놔줄 것 같아?
당장 주먹을 부르는 상황이었지만 주먹보단 철저한 파멸이 절실했습니다. 복수의 시작. 나는 우선 이승철의 부인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 그는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그의 아내는 현재 6개월 된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결과 이승철의 아내는 그를 즉시 내쫓았다.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되었고 그는 해고당했다. 아내는 그의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그는 끝내 이혼당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내 차례였다.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했다. 아내의 불륜 증거, 호텔 방문 기록, 은행 계좌 내역 아내가 이승철에게 돈을 보낸 기록 발견. 나는 모든 걸 법정으로 가져갔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재산 분할에서 손해를 봤다. 나는 그녀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웠다. 마이너스 무너진 인생, 되돌릴 수 없는 파멸. 법정에서 이혼 판결이 난 후 아내는 완전히 몰락했다. 나는 그녀를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고 싶었다. 아내의 끝없는 추락. 이혼 후 아내는 급격히 무너졌다. 가진 돈이 거의 없었다. 이승철도 이미 이혼당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상태라 그녀를 책임질 수 없었다. 직장을 잃은 이승철은 결국 연락을 끊어버렸다. 아내는 결국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몇 번이나 연락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키우겠다고 했던 아이는 친정으로 보내졌다. 그녀는 돈이 없어서 작은 원룸을 전전하며 지냈다. 주변 친구들도 그녀를 멀리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지다. 내가 일부러 퍼뜨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승철의 불륜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의 이름도 거론되었다. 그녀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당했다.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혔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도 손절했다. 이제 그녀가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복수한 셈이지만 내가 받았던 사랑에 대한 배신의 감정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덮어버릴 수 있는 큰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이승철이 내 전부인에게 돈을 빌린 내역을 넘겼다. 정확히는 내 돈이었다. 금액 1억 500만 원. 빌릴 당시 그는 급하게 쓰겠다며 증거를 남겼다. 나는 이를 빌미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결국 나는 가압류로 경매 신청을 진행하였고 그는 재산을 압류당했다. 그 또한 모든 걸 잃은 신세가 되었다. 마지막 경고. 이혼 후 3개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다. 미안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럼 난 뭐가 되는데?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무 늦었어. 넌 모든 걸 잃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녀의 번호를 영구 차단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게 너희가 선택한 결과야.